세탁기 돌아가는 소음과 뜨겁고 축축한 공기, 그리고 코를 찌르는 세제 냄새. 오민서에게 빨래방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오늘도 민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손님들이 맡기고 간 산더미 같은 빨랫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처럼 18 꽃다운 나이에 덜컥 아이를 가졌다. 첫사랑이었던 강현우의 아이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두려움에 밤새 울었다. 현우는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의 가족들의 반대는 상상 이상이었다.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시어머니 될 사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결국 20살이 되어서야, 그것도 아이를 낳고 나서야 겨우 결혼을 허락받았다. 꿈 많던 여대생 오민서는 그렇게 강지아 엄마, 강현우 아내가 되었다. 결혼 후의 삶은 전쟁 같았다. 어린 딸 지아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시댁의 눈치를 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낡은 빨래방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남편 현우는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그녀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시 생활에 지쳐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는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이면 피곤해 절어 잠만 잤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다. 민서의 유일한 낙은 딸 지아였다. 엄마를 닮아 예쁘고 총명한 아이. 하지만 그 사랑스러운 딸조차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내가 아니었다면 지아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빛,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한때 반짝였던 그녀의 젊음은 빨래방의 세제 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결국 선을 넘었다. 이준영, 그는 얼마 전부터 빨래방에 드나들기 시작한 남자였다. 깔끔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민서와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항상 민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고 그녀의 작은 친절에도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눈빛에 민서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는 민서에게서 지아 엄마나 빨래방 아줌마가 아닌 오민서라는 한 여자를 발견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작은 꿈들을 응원해 주었다. 현우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관심과 위로였다. 며칠 전 준영은 비에 젖은 채 빨래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민서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민서 씨,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장대비가 쏟아지던 오후였다. 빨래방은 한산했고 민서는 창밖의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준영이 다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민서 씨를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그의 미소는 비 오는 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난 10년간의 서름, 외로움, 그리고 이름 모를 갈망. 그녀는 준영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준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맞추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서는 준영의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와이퍼만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뺨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옆자리의 준영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후회요. 준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남편과 딸이 있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종류의 설렘과 해방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준영은 그녀를 집 근처에 내려주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그는 민서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또 연락할게요. 민서는 멍하니 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 지아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배고파요. 민서는 딸을 끌어안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남편 현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민서는 황급히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녀는 방금 전의 기억을 씻어내려 애썼지만 준영의 청과 입술의 감촉은 사라지지 않고 그녀의 온몸에 각인된 듯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절망감과 함께 아주 작은 반항심 같은 것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10년 그녀는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 자신의 이름도 꿈도 젊음도 모두 잊은 채 어쩌면 이것은 억눌려 왔던 그녀의 자아가 터져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클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잠든 현우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비는 그쳤지만 밤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앞날처럼 한순간의 일탈은 짜릿했지만 그 뒤에 밀려오는 불안감과 죄책감은 그녀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무게를 이제야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오민서의 일상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엄습하는 것은 지독한 죄책감이었다. 남편 강현우의 곤이 잠든 얼굴, 그리고 옆에서 새근새근 숨 쉬는 딸 지아의 천사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아주 은밀한 곳에서는 전날 오후에 짜릿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현우는 아침 식탁에서 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챘지만 그저 잠을 설쳤거나 몸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터로 나갔고 민서는 지아를 학교에 보낸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빨래방으로 향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그녀는 어제의 일을 곱씹었다. 후회와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이준영이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관심,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설렘이었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준영이었다. 오늘도 비가 오려나 봐요. 민서 씨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점심은 먹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민서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아직요. 준영 씨는요.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어졌다. 준영은 거의 매일같이 민서에게 연락을 해왔고 가끔은 빨래방 근처에서 잠깐씩 얼굴을 보기도 했다. 그는 민서에게 작은 선물들을 건네기도 했고 그녀의 힘든 일상에 대해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다. 민서는 그와의 만남 속에서 잠시나마 고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지친 그녀에게 달콤한 샘물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샘물에는 독이 들어있음을 그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낮에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성실한 빨래방 직원으로 살아가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현우의 옆에 누워 그의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았다. 딸 지아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면 자신이 이 아이의 순수한 세상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두려웠다. 하지만 준영과의 관계는 끊어내기 어려웠다. 그는 민서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들을 채워주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걱정, 그리고 여자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난 10년간 나는 충분히 희생했잖아. 현우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이런 생각들은 죄책감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자기 혐오로 돌아왔다. 민서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거울조차 제대로 보지 않던 그녀가 조금씩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낡은 옷 대신 가끔은 새 옷을 사 입기도 했고 희미하게나마 화장을 하기도 했다. 표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혼자 있을 때면 준영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떠올리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인내 깊은 시름에 잠기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곤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현우나 지아가 근처에 오면 황급히 화면을 가리거나 통화를 끊었다. 빨래방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혹은 누군가와 몰래 통화를 하는 모습이 동료들의 눈에 띄기도 했다. 현우는 아내의 이런 변화를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아내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눈빛에는 항상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가끔은 자신을 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아내가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혹은 여자들만의 알 수 없는 감정 기복 때문일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퇴근길에 꽃집에 들러 작은 장미 꽃다발을 샀다. 아주 오랜만에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그는 아내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싸늘한 집안 분위기에 당황했다. 수연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지아는 방에서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아는 왜 울어? 현우가 묻자 수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맨날 나 몰라라 하잖아. 나 혼자 애 보고 살림하는 거 안 보여. 현우는 어이가 없었다. 물론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내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던 터였다. 그의 손에 들린 꽃다발이 무색해졌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일은 무슨 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수연은 날카롭게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현우는 거실에 홀로 남아 망견자실했다. 아내의 날카로운 반응은 분명 평소와 달랐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 무력감은 그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방침대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다. 자신이 왜 현우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지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준영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달콤한 비밀은 동시에 끔찍한 죄책감의 올가미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녀는 언젠가 모든 것이 탄로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금지된 관계가 주는 순간의 위안을 포기할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죄책감과 불안감, 그리고 아주 연약한 해방감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준영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오민서의 잿빛 같던 일상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빨래방 구석에 놓인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었고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저렴한 화장품 가게에서 립스틱 색깔을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아주 가끔 준영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희미하게나마 향수를 뿌리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 준영은 민서에게 끊임없이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칭찬과 따뜻한 눈빛은 메말랐던 민서의 자존감을 조금씩 적셔주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준영과의 짧은 만남이 주는 달콤함 뒤에는 어김없이 지독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집에 돌아와 남편 강현우와 딸 지아를 마주할 때면 그녀는 자신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가 된 것만 같았다. 현우의 무심한 눈빛, 지아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녀의 양심을 찔렀다. 현우는 처음에는 아내의 변화를 크게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새벽같이 건설 현장으로 나갔고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바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시 조금씩 아내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해 보였던 아내가 요즘 들어 가끔 이유 없이 들떠 보이거나 혹은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전보다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무심코 던진 말에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지아가 요즘 말 잘 들어서 그런가 보지.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아내의 어색한 반응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아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몰래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누구냐고 물으면 민서는 빨래방 손님이라거나 혹은 동창이라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설명은 어딘가 부자유스러웠다. 결정적으로 현우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은 그의 어머니.
민서의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종종 반찬거리를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그들의 집을 드나들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민서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결혼 후에도 사사건건 민서의 행동에 간섭하려 들었다. 예, 현우야. 너네 민서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현우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째 치장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꼭 바람난 여자 같잖니. 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발끈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민서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것 같으냐. 네, 아비도 그랬지만 남자들은 꼭 제 마누라 일에는 둔하더라.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별꼴 다 봤는데 여자 촉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다. 너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라. 괜히 내 속만 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시어머니의 말은 독처럼 현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부터 현우는 의식적으로 민서의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다. 아내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빨래방 일 때문에 늦는다는 변명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다. 가끔 그녀의 옷에서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그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현우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지만 차마 그런 행동까지는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동시에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의심, 그리고 실망감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증거를 찾아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가정은 이미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짓눌렀다. 민서 역시 현우의 달라진 눈빛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무심했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자신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그의 질문들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그녀는 매 순간이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준영과의 관계가 주는 짜릿함은 이제 공포와 불안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한숨만 쉬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딸 지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지만 딸의 순수한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이 위험한 관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다른 미소는 이제 불안과 초조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답 없는 질문들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 가족이라는 작은 배는 거친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준영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민서의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출이나 친구와의 만남으로 둘러댔지만 준영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감정이 깊어지면서 그녀의 변명은 점점 더 정교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마치 두 개의 삶을 사는 배우처럼 낮에는 고된 빨래방 일과 집안일에 지친 아내와 엄마로, 밤이나 혹은 짧은 오후의 미루의 시간에는 준영의 다정한 연인으로 변신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해도 어설픈 거짓말은 언젠가 그 꼬리가 잡히기 마련이었다. 강현우는 아내의 변화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도 한몫했지만
그 자신이 느끼는 아내의 낯선 모습들이 그의 마음속 의심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휴대폰을 잠금 패턴으로 바꾸고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꼼꼼히 지우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가 가끔씩 외출해서 돌아올 때면 평소와 다른 화사한 표정을 짓거나 혹은 반대로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녀의 옷에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고 가끔은 작은 선물이나 그녀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물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민서 씨, 요즘 많이 힘든 일 있어? 아니면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야? 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날카로운 의심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남편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숨기다니. 뭘 숨겨요? 당신도 알잖아요. 빨래방 일도 힘들고 지하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피곤한 사람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나? 당신 요즘 어딘가 달라졌어. 솔직하게 말해봐. 나한테 뭐 숨기는 거 맞지? 현우는 아내를 몰아붙였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일까봐 두려웠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언쟁으로 번지기 일쑤였다. 민서는 남편의 의심에 방어적으로 변했고 때로는 오히려 그에게 화를 내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못 믿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기나 해요. 그녀의 울분 섞인 항변은 현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쩌면 자신이 정말 아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과민한 반응이 더욱더 의심을 키웠다. 그들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따뜻했던 대화는 사라졌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어린 딸 지아는 이런 부모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아이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밤에는 엄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왜 요즘 엄마 아빠는 서로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지아의 순진한 질문은 민서와 현우 모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서는 딸을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현우는 그런 아내와 딸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의 압박도 거세졌다. 그녀는 아들 현우를 따로 불러 내가 뭘 했니?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라니까. 저러다 애까지 팽개치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쩔 거냐.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가정을 지켜야지라며 현우를 닥달했다. 현우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아내를 더욱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민서는 사면촉에 몰린 기분이었다. 준영과의 관계는 끊임내기 어려울 만큼 깊어졌지만 그 관계가 주는 달콤함은 이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희석된 지 오래였다. 준영은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 때로는 그녀의 가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 주기를 바랐지만 민서는 차마 딸 지아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중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그녀의 삶은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아졌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탄로 날 것이라는 공포가 매일 밤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까 생각도 했지만 그 이후에 닥쳐올 파국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어느 날 현우는 아내가 빨래방에 간다고 나간 뒤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았다. 그는 자신이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민서는 빨래방으로 향하는 대신 낯선 골목으로 접어들어 한적한 카페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준영이었다. 현우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민서의 얼굴에는 현우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현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현우의 싸늘한 분위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섭고 차가웠다. 민서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현우가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오늘 빨래방 일은 어땠어?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네, 그냥 평소랑 똑같았어요. 민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서는 거실에 홀로 남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집 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 드리워진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봉합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벌어져 버린 듯했다. 강현우는 그날 카페에서 오민서와 이준영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한 이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장은 부서질 듯 아팠다. 그는 아내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관찰했지만 동시에 섣불리 그녀를 다그치거나 추궁할 수도 없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민서가 딸 지아와 함께 잠시 외출한 사이 현우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스스로도 이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민서가 숨겨둔 듯한 낡은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민서가 예전에 사용하던 것이었지만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아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켜자 다행히 잠금 패턴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휴대폰 안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현우는 그 안에서 민서와 준영이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선 연인들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은밀하고 다정한 대화들이었다. 함께 시간을 보낸 약속들,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 표현,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짐작게 하는 노골적인 암시들까지. 현우는 메시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서와 지아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서의 휴대폰을 그녀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다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서는 휴대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옆에 있던 지아는 갑자기 싸늘해진 집안 분위기에 겁을 먹은 듯 엄마의 치마를 붙잡았다. 대답해. 오민서, 이게 다 뭐냐고. 현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준영과의 만남, 그에게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순간들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곳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도 느껴졌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현우는 아내의 고백을 듣는 동안 주먹을 불끈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분노의 눈물이기도 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 지난 10년간 힘들게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현우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는 거실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책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지아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민서는 그런 딸을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민서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섰다. 아들 내외의 집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에 놀라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울고 있는 민서, 그리고 이성을 잃은 듯한 아들 현우의 모습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가 저것 때문에 속 썩을 줄 알았다니까. 시어머니는 민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어디서 남편 몰래 딴 서방질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현우 인생 망치지 말고. 시어머니의 저주와도 같은 말들은 민서의 가슴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현우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격분하여 민서에게 달려들듯 소리쳤다. 그 남자 누구야? 당장 말해. 내가 그놈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서는 두려움에 떨며 이준영의 이름을 말했다. 현우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마도 준영의 번호를 알아내려 하는 듯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민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통감했지만 동시에 지난 10년간 자신이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절망감이 분물처럼 터져나오며 억울한 감정도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내가 바람 피웠어. 하지만 당신들은 내가 왜 그랬는지 알기나 해.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하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현우는 탈진한 듯 소파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민서는 딸 지아를 품에 안은 채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민서를 향해 독서를 퍼붓고 있었다. 그 순간 민서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 지아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 지아와 자신의 옷까지 몇 개를 챙겨 넣기 시작했다. 엄마, 어디 가요? 지아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민서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우리
잠깐 바람 좀 쐬러 가자. 지아야, 괜찮을 거야. 엄마랑 같이 있으면. 그녀는 지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현우의 절망적인 눈빛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의 앞날에는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홀로 이 거대한 감정의 홍수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 오민서는 딸 지아의 작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소리와 강현우의 절망적인 탄식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문을 연 작은 여관방을 겨우 구해 지아와 함께 몸을 누였다. 눅눅한 이불과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지아는 엄마 품에 안겨 금세 잠이 들었지만 민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무력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아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이준영에게 연락했다. 그는 전날 밤 현우로부터 거친 항의와 협박이 담긴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다. 민서 씨, 나도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일단은 서로 연락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일 더 키워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것이 준영의 대답이었다. 한때 달콤한 말로 그녀를 유혹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처럼 굴었던 남자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민서는 그의 이기적인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었고 헛된 기대였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민서는 며칠 동안 찜질방과 값싼 여관을 전전하며 지냈다. 가지고 나온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당장 지아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녀는 예전에 일했던 빨래방 주인에게 연락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주인은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거절했다.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다. 남편을 배신한 여자, 가정을 파탄낸 여자라는 낙인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길에서 현우의 어머니와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민서를 보자마자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네가 아직도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있었더냐.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그리고 내 손녀 인생에서 사라져 더러운 것. 민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오기가 솟아올랐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당신들은 과연 내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지난 10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는가?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 앞을 지나쳤다. 절망의 끝에서 민서는 마지막으로 현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지아 때문이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현우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담했지만 예전 같은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 역시 지쳐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지아는 괜찮아?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떠난 뒤로 매일 밤 울다가 잠들어. 엄마만 찾아.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지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관계를 정리해야 했다. 며칠 뒤 그들은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현우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민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때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두 사람은 이제 너무나 멀어진 섬처럼 느껴졌다. 우리 이혼해요. 민서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아는 내가 키우겠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지금의 자신은 지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엄마였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지아를 만나는 건 허락해 주겠죠. 당신이 엄마라는 사실까지 부정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당분간은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소.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차갑고 현실적인 결정만이 남아있었다. 민서는 지아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기적인 면접 교섭권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아주 약간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모든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민서는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가끔 지아를 만났다. 딸은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예전보다는 밝아진 모습이었다. 현우 역시 민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민서가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민서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세탁소를 보게 되었다. 첨단 시설도 화려한 간판도 없는 아주 소박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을 보는 순간 민서의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도 나만의 작은 가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주 막연한 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고 틈틈이 세탁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좌절하는 대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민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자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을. 그녀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새벽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현우와의 이혼 후 오민서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작은 원룸에서
딸 지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몸은 부서질 듯 고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딸 지아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녀는 틈틈이 돈을 모으고 세탁 기술을 익혔다.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빨래방을 갖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과거 그녀를 올감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목표가 되어 있었다. 이준영과는 이혼 후 몇 번인가 연락이 닿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민서에게 미련을 보이는 듯했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그를 밀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준영은 결국 그녀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어쩌면 그 역시 민서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강현우와는 지아 문제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다. 현우는 홀로 딸을 키우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민서의 모습에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일로 민서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지아의 아빠로서, 그리고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도움을 주려 애썼다. 그들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서는 악착같이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동네 어귀에 아주 작은 세탁소를 열었다. 민선의 빨래 방, 간판은 소박했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공간이었다. 개업식 날, 지아는 엄마의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민서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의 빨래방은 크지 않았지만 항상 청결했고 그녀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다. 그녀의 성실함과 친절함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단골 손님도 하나둘 늘어갔다. 예전에 일했던 빨래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신경 쓸 일도 많았지만 민서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민선의 빨래방, 사장 오민서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덧 지아도 초등학교 9학년이 되었다. 아이는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주었다. 학교가 끝나면 빨래방으로 와서 엄마 일을 돕기도 하고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서 숙제를 하기도 했다. 민서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행복과 함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다. 물론 그녀의 삶이 완벽하게 행복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문득문득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힘들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고 작은 일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찾는 법을 알게 되었다. 어느 늦은 저녁, 민서는 하루 일을 마치고 빨래방 정리를 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18살, 철없던 시절의 실수, 힘겨웠던 결혼 생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그로 인한 아픔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눈물 찢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었고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때 딸 지아가 그녀에게 다가와 품에 안겼다. 엄마, 오늘 달 진짜 예쁘다. 그렇지. 민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네. 우리 지아처럼 예쁘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불안과 초조함으로 얼룩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잔잔하지만 깊은 평화로움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그녀의 길고 어두웠던 밤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때 꿈꿨던 화려한 아침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아침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는 다른 새벽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새벽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